집합으로 갑니다. 수학 흐름들 대충 알고 있을 거다, 그치? 집합으로 갑시다. 제일 처음에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집합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있었지? 어떤 거였지? 일단 말 그대로 어느 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녀석. 오케이? 집합이라는 거는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너네 빨리빨리 다니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어떤 범위를 한정 짓기 위해서 배우는 게 바로 집합입니다. 맞죠? 근데 그 범위가 애매해. 예를 들어서 범위를 한정. 예를 들어서 집합이라는 걸 처음 제대로 쓰기 시작을 하는 게 사실은 어떤 함수의 정의역 이런 거 우리 수학 했으니까 뒤에 나오는 개념들 같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떤 함수의 x의 범위, 정의역의 범위를 정해야 되는 데 있잖아.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양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큰 x들을 가질 거야. 라고 해버리면 그 함수 어디서부터 그려야 돼? 큰 수가 어디야? 10부터 하는 게 큰 수야? 100부터야? 1000부터야? 모르잖아. 애매하게 범위가 정의역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집합이라는 놈을 배우게 되는 이유는 범위를 한정짓기 위해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범위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위는 집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지. 집합으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 오케이? 그래서 어떤 범위를 보고 이것이 집합일까요? 아닐까요?를 따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집합의 정의, 정확하게는 집합의 정의보다는 집합이라고 범위가 집합이라고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두 개가 있습니다. 기억나나? 아까 했던 거. 범위가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고쳐주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다른 말로 고쳐주면 모호하면 애매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지. 알았죠? 오케이? 절대로. 그래서 아까 말했던 큰 수들의 모임, 큰 수들의 집합, 이거는 집합이 아닌 거지.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방학 때 막 들었던 예시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예쁜 연예인들의 모임 하면은 예쁘다의 기준이 누구는 이 정도는 돼야 이쁘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누구는 신봉선도 이뻐 닮았잖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요즘 아이유랑 너무 다르지. 한때 아이유 초반에 닮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신봉선이랑 아이유예요? 네? 닮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요? 너 몰라? 진짜로요? 아 진짜? 아니 신봉선이 아이유가 어릴 때라 해야 되나? 더 옛날이라고 해야 되나? 신봉선 사진들 중에 아이유랑 좀 닮게 나온 사진들이 있었어. 옛날 아이유의 암흑기예요? 아니면 신봉선이 사진빨이었던 거지. 이 신봉선이 이뻤을 때가 있나? 신봉선도 좀 젊을 때. 아이유도 지금처럼 좀 이뻐지기 전에. 그때 좀 닮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뿌듯하지 않을 때.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자, 아무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누구는 신봉선 팬들은 신봉선 이쁘다 할 수도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오나미도 얼굴만 보면 좀 그런데 그래도 오나미 몸매 괜찮으니까 전체적인 외형으로는 오나미도 예뻐. 몸매 이쁘잖아. 할 수도 있는 거지. 즉 아무튼 예쁜 연예인들의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범위가 애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도 교재 없었어? 같이 봐. 뒤로 가 빨리. 자,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범위를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 정의가 되기 위한 조건. 두 번째 녀석. 자, 얘는 사실은 교육과정에 잘 안 나오는 녀석인 거 알고 계시죠? 리은이 요 앞으로 오던가. 추운 것 같은데. 아니면 뒤에 무릎 담요라도 좀 써요. 자, 두 번째 녀석은 뭐냐면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요. 이 녀석은 사실 시험으로 물어보기는 좀 애매하기는 해.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가끔 가다가 등장을 하고 이제는 벌써 한 4년 돼버렸네. 4년, 5년 전쯤에 모의고사에서 그거를 모르면은 못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 나는 계속 설명을 하는데 문제에서는 거의 만나기 힘든 녀석이란 얘기야. 자, 근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집합 다 배웠으니까, 집합 처음 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이렇게 이제 집합을 표현하기로 한다, 그치? 중괄호로. 그때 요 대상 하나하나들 여기에서 말 안 해도 당연히 A와 B는 달라야 돼요 라는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날 거야. 나랑 수학하 했던 게 어떤 반이었지? L반이야? A반이야? A반이야? L반도 마찬가지. L반은 내가 수학 상을 했니 그럼? 그런가 보죠 뭐. 아무튼 요거 다르다라고 얘기해줘야 돼. 알았죠? 네. 그래서 어떤 녀석이 등장을 하냐면 1과 1이에요 라는 표기 자체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A와 1을 가져요 이런 문제들을 봤을 거야. 오케이? 뭐 교집합 막 배우고 나면은 더 다양한 문제로 만들러 가는데 A와 1이 원소로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하면 말 안 해도 A는 절대로 1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거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조건을 만족한 걸 풀어보면 A가 1이 아닐 거야. 1 말고 다른 것들로 나오게 되어 있어. 오케이? 근데 혹시나 어떤 조건을 만족하세요라고 해서 A를 빵 찾아봤는데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야. 그럼 답은 3이 답인 거지. 1은 절대로 답이 아니어야 돼요. 그게 5년 전 모의고사에 나왔었어. 엄청 틀렸지 애들이. 알았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명확하게 기억해둬야 되는 거, 꼭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는 요 녀석. 그래서 뭐 예시 문제 이런 거 있었잖아.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서 큰 수들의 모임.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집합이 아니다, 그치?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의 모임. 집합이 아니에요. 알았죠? 잘생긴 남자 연예인에 나는 원소로 들어가지. 그쵸. 그렇지. 연예인. 야, 꺼져. 사기과. 대한민국 0.1%. 그럼. 짜증나.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배웠으니까 집합에 대한 뭐요? 표현 방식을 배우러 가보자. 집합의 표현 방식은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는 조건제시법, 하나는 원소나열법, 그리고 하나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원래는 있는데 나는 설명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뺍니다. 그건 집합의 표현 방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풀이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쳐 있지 마시고 필기를 하면서 들어주세요. 내가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나? 밑줄 긋는 거는 필기가 아니야. 재영아, 밑줄 그으려고 하지 마. 쎄는 너네 이번 방학 끝나면 버리잖아. 왜 거기다 필기를 하니? 거의 대다수가 버리잖아. 연습장을 꺼내던가 이 노트를 나한테 달라고 해야지. 맞아, 아니야, 윤호야? 네? 아까 그거는 수원으로 쓰라고 준 거고, 이 자식아. 수원도 안 쓰고. 자, 집에 가서 방학 숙제다. 집에 가서 너희들 이 노트 하나씩 다 정리하세요. 수학 하부터는 해야 돼. 수학 상은 약간 개념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 이거는 하하고 이건 수원이에요? 네, 한 권당 하나씩 쓰세요. 한 과목씩 쓰세요. 윤호야, 옆에 재영이 좀 하나 줘. 알았죠, 다들? 너희들만의 개념 정리 노트를 만들어 둬야 돼. 왜? 이거는 한번 만들어 두면 이제 수능 날까지 계속 가지고 가면 되는데 센을 가지고 다닐 거냐? 아니잖아. 센은 솔직히 문제 다 풀고 나면 뭐하니? 너 버리잖아. 그걸 가만히 남겨뒀다가 센에다가 추가해서 문제를 푸니? 빨리 들어와. 아니잖아. 그쵸? 센 같은 문제집들은 너희들 학기 끝나면 버린단 말이야. 시험이 끝나면 버린다고. 그래서 조용히 해. 나도 이제 교재를 2권씩 3권씩 쓰지. 특강을 하게 되면은 뭐 4권 5권씩 쓰게 될 거잖아. 근데 그 책들마다 싹 다 항상 필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걸 어디다 모아놔야지. 나도 수업을 하다 보면 한 번, 2번, 3번 수업을 하다 보면 바뀌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오랜만이네. 동범쌤도 너희들 노트 정리하라고 뭘 줬었잖아. 그 노트 어디 갔어? 나도 줬었잖아. 그 노트 다 어디 갔냐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 또 줘야 되잖아. 정리를 해놓고 그거는 가만히 보관해 두세요. 버리세요가 아니라. 알았죠? 수학 하부터는 해야 돼. 왜?
수학하는 사실 당장 내신용이기는 해. 수능용은 아니지. 근데 나오는 유형들 진짜 뻔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킬러 문항들도 막 얘기를 해줄 건데 그런 것들 다 모아놓고 시험 대비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너희들 뭐부터 시작해야 돼? 말 그대로 그 개념 노트를 보면서 쭉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했잖아. 말 그대로 머릿속에 개념 정리. 나와 너희들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 문제 풀 때의 차이 말고. 나와 너희들의 차이는 목록 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머릿속에 폴더별 정리가 돼 있느냐 그냥 바탕에 다 때려 박아 넣느냐. 그 차이라고 했잖아. 그걸 폴더별로 정리를 싹 해봐. 필요한 개념들 바로바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나와 너희들의 차이예요. 물론 머리도 좋고 나쁘고도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뭐 다른 데서는 나보다 똑똑하겠지. 뭐 영어 잘하는 애들이 영어 나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뭐 힘들긴 하겠지만 내가 영어 잡밥인 것 같죠? 연세대도 안 오는 게 적밥이에요. 연세대 갈 때도 그걸로거든. 수학과학으로 갔거든. 수학과학 만점 전형. 만점 전형이 있는 게 아니라 수학과학 우수자 전형. 영어 성적 안 보고 갔어. 내신도 영어는 안 봤어. 나는 수학과학만. 예전에 있었지.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없지. 정시가 아니니까. 자, 갑니다. 있기는 해. 수학과 우수 선발 있기는 해. 근데 예전에 내가 할 때랑 좀 다르고 인원 자체가 너무 적어. 우리 때는 그래도 10명은 뽑았는데 오, 그럼 10명 안에 선생님이 드신 거예요? 1등. 와. 만점이니까 1등 할 수밖에 없지. 고등학교 3년 동안 수학도 1등 놓친 적이 한 번 있다. 내신. 딱 한 번. 너희들도 내신을 보다 보면 뭐 잘하다가 평소에 한 번씩 미끄러질 때 있을 거야. 지금 2학년들 중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교 1등을 1학년 때 4번의 시험을 보잖아.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단 한 번도 수학이라는 걸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 그리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도 또 100점을 받았어. 얘는 당연히 1등 하겠지 했는데 기말고사에 70점 받았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한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 그게 수원이야. 한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꽂힌 거야. 수열의 합파트 저 뒤에 수열에 있는 건데 그 한 문제에 꽂혔어. 시간을 거기다가만 한 15분, 20분을 투자했어. 결국 답은 못 구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 검토를 하나도 못 해본 거야. 근데 사실 걔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 중간고사 때도 그랬었어. 그래서 쌤 이번에 시험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왔어. 에이 그래도 뭐 그러면서 검토를 하나도 못 했다고 중간고사 때 얘기를 하더라고. 에이 그래도 뭐 실수 안 했겠지 하면서 채점 해봤는데 그건 뭐 다 맞았어.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라. 시험이라는 거는 사실 1등 너는 이제 1등이니까 중요하긴 하지. 근데 1등이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너 이제 2등급, 3등급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문제에 꽂히지 말고 일단 한 문제 좀 안 풀리는 게 있더라도 다른 애들도 틀렸겠거니 생각을 하고 1등급을 노리러 가면 된다. 2등급보다는 차라리 1등급이 낫지 않냐고. 전교 1등을 도박을 거는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검토를 반드시 하고 다시 못 푼 거 뭐 5분만 남든 2분만 남든 그때 다시 돌아가서 풀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말고사에 또 그 짓을 한 거야. 7점 나왔어. 왜? 실수, 계산 실수 5개나 했어.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로 쓰고 막 이런 실수들을 한 거야. 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그 수학 원 본 다음 날이 확통 시험이라 가지고 확통 직보를 하러 왔는데 직보 하나도 못하고 울다가만 갔어. 한 2시간 동안. 남자인데도. 근데 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 한 문제에 꽂힌 것까지는 아닌가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나도 뭐 한두 문제에 꽂혔었겠지. 안 풀리는 게 있으니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욕심 때문에 그 한두 문제에 꽂혀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만 한 15분 20분 투자하다가 나도 시험이 한 70점대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었어. 근데 그래가지고 걔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해줬지. 너희들도 한 번쯤은 겪을 수 있고 그게 대부분 수원일 거야. 만약에 겪는다면. 안 겪으면 제일 좋고. 그래서 시험은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지 마세요. 시험 하나를 통째로 봐야 돼. 더 크게 보면은 그 중간고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면 기말고사 시험 전체 과목을 봐야 돼. 한 과목 망했다고 해서 그 과목에 의해서 다음 날에 영향을 끼친다. 그것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 뭐 예를 들어 방법은 있잖아. 안 매겨본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말 그대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한다던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전략이지. 수능 날 한번 생각해봐. 수능 딱 한 번 시험 쳐가지고 정시로 가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한 명은, 한두 명 있을 거냐. 정시로 간다고 쳤을 때, 야, 국어 시험 하나 망쳐봐봐. 그럼 수학 되겠어? 영어 되겠어?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 가는 시험인데. 그래, 보통 국어는 그렇다 치고 수학에서 보통 씨발 망했다 이런 애들이 있겠지. 물론 2년 전 수능에서는 국어 엄청 어려웠었던 거 너희들도 뉴스 봐서 알잖아. 그럴 때 국어 치고 나서 애들 어땠겠냐 기분이. 엄마 같았어요. 응?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능력이 돼야 돼. 평소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자주 보는 이유, 내신 방학 때는 시험을 볼지 뭘 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 아직도 고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너희들 첨삭 들어가거든. 첨삭날 숙제풀이를 맡겨버릴 수도 있어. 나는 진도만 나가고 예전에 우리 자물쇠 때 했던 것처럼. 어차피 혜림쌤이니까 설명은 자세히 해주실 거야. 소은이는 내가 안 시켜봐서 모르겠고 혜림쌤은 뭐 설명이야. 뭐 이제 도가 텄으니. 아무튼 그건 다음 주까지 일단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내신 때 시험을 테스트를 우리가 날마다 또는 주마다 보는 이유가 자주 시험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냥 시험이라는 거 자체에 좀 익숙해지라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테스트도 너희들이 집중을 하면서 봐야 돼. 점수를 이번에는 올려야지 하는 좀 욕심을 가지고. 1학년들이 대부분 못하는 게 그거야. 학교 시험은 되게 긴장을 하는데 학원 시험은 뭐 풀다가 졸아. 미쳤나 봐. 얼마나 그냥 시험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면. 다 테스트를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상위권 반들은 보통 테스트로 돌리고 중하위권 반들은 보통 숙제풀이로 돌리지. 그냥 다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시험을 보는 거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평소에 긴장하는 사람들 잘 들어. 테스트 때도 긴장을 하면서 봐봐. 그럼 그게 슬슬 완화될 거니까. 알았지? 네. 아무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지? 개념 정리 잘 하라고. 지금 해도 돼. 근데 평소에 필기를 되게 뭐 빨리빨리 못 따라오는 사람들, 막 날 휘갈겨 쓰는 사람들은 차라리 연습 시간에 써가고, 방학이잖아. 시간 좀 여유 있잖아. 물론 우리가 수업을 되게 빡세게 뭐 자주 해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집에 가면 숙제로 뭐 개념 정리부터 좀 해. 여자애들은 특히나 필기 같은 거 되게 깔끔하게 하잖아. 뭐 볼펜 써가지고 뭐 빨간 펜 좀 써가면서 파란 펜도 섞어가면서. 남자애들은 또 꼭 연필로만 시커멓게 하지 말고 뭐가 중요한지 못 알아봐. 다음번에 내년에 너희들을 위해서 미리 하고 있는 거야. 헷갈릴 때를 위해서. 알았죠?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면 되잖아. 말귀를 못 알아쳐먹냐 저것들. 자, 내 얘기를 또 잠깐만 하자면 내가 고2 때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했다고 했지. 그전에도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공부하는 척을 했던 거야. 내가 진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고 나서 내 스케줄 전에도 얘기했었지. 방학이 아닐 때, 학교 다닐 때 평소에 몇 시에 일어난다 그랬어? 5시에 일어난다. 5시에 일어나서 7시쯤에 학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자습을 해. 학교 열려 있냐고? 가서 열어야지. 네? 응, 가면은 그 경비실 있을 거야, 아저씨가. 그분한테 열어달라고 해. 그럼 이제 처음에는 되게 귀찮더니 나중에는 5시 되면 열려 있어. 아예 그냥. 나중에는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7시나 8시쯤부터 우리는 바로 연교시 학교 수업을 시작해요. 물론 학교 수업은 잘 안 들렀어. 나는 국영수 그냥 완전 수능 대비였고, 그래서 국영수만 좀 듣고 나머지 과목들은 나는 사실 자습을 했어. 너희들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학교를 간다, 그치? 그럼 우리 때는 보통 5시쯤 학교가 끝나. 보통은 우리는 6시에 끝났는데 6시에 학교가 끝나면 우리는 뭐 했어? 나 때는 야간 자율학습. 말이 자율이지 야간 강제 학습을 했어. 6시부터 10시까지 야자를 해요. 그럼 그때는 뭐해? 너희들이 학원 끝나고 공부하러 가는 것처럼, 학교 끝나고 뭐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평소에 항상 야자를 하면서 공부를 해.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왜? 집에 가면 너희들 뭐 하니? 학원 없는 날. 솔직히 자거나 게임하잖아. 수행평가 있는 날만 수행평가 좀 하고, 그것도 시험 수행평가 하기 전날, 내준 날 말고 마감 전날 하잖아 보통. 그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이미 나랑 생활 자체가 달라. 너희들도 학교에 그런 애들 있을걸. 매일마다 그냥 항상 공부하는 애, 그런 애들이 있어. 지금 너는 평내고 3학년 정은영 이런 애들 그냥 학교 끝나면 무조건 독서실 가.
평소에. 노는 날은 1년에 한 4번 정도 있어. 시험 끝난 다음 날부터 하루 이틀 정도. 그 외 나머지는 싹 다 공부만 해. 그런 애들이 있어. 요즘도 있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야자를 해. 그러면 우리는 야자가 10시에 끝나니까 10시부터 학원을 다녔던 시절이지.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학원을 갑니다. 그럼 그날 배우고 나서 나는 1시에 집을 안 가고 독서실을 가. 2시까지 그날 배운 거 개념 정리해놓고 자요. 새벽 2시죠? 새벽 2시죠. 그리고 2시에 자서 5시에 다시 일어나서 학교 또 가. 이 생활을 반복을 해.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오른 거야. 연세대를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올려야 되니까. 너희들보다 훨씬 성적이 안 좋았었으니까. 키가 컸다고? 아, 키가 컸다고? 키가 안 큰다고? 그래, 나 평균 넘잖아. 그럼 됐지. 평균 이하 자식아. 근데 3시간 자면 안 졸려요? 학교 가면? 아, 졸리지. 진짜 졸리지. 엄청 졸린데, 근데 거기서도 또 차이가 나는 게 나는 올려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사실은 졸면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나는 절실했으니까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가 절실했으니까 너무나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은 사실은 안 졸려. 밤을 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꾸벅 조는 그런 거 말고 3시간, 4시간은 솔직히 버틸만 해. 근데 물론 그렇게까지 하는 얘기는 아니야. 요즘은 그만큼 공부에 대한 자극을 받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아니잖아, 사실. 솔직히. 나 때랑 또 다르잖아.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요즘이랑 솔직히 다르거든. 너희들 마인드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주변 환경들이 그래.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 그 유혹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냥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 스토크인데 뭐 그런 시절에 태어났었어요. 우울하다 그치? 50하군 그랬단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힘든 걸 아니까 최소한 하루에 5시간 정도만이라도 자. 내가 주말에 그랬어. 2시에 자면 7시에 일어나서 독서실 갔어. 주말에는. 그리고 독서실 문 닫을 때 2시쯤 또 오고. 아무튼 갑시다 계속. 자, 집합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집합의 표현은 원래는 3가지. 근데 나는 2가지만 설명한다 그랬지. 누구랑 누구 있어요?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다. 그치? 맞죠? 맞냐? 네. 예. 자,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 말 그대로 원소가 뭔지는 우리 알고 있잖아.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 부릅니다. 맞나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집합은 A와 B. 이런 건 집합 자체가 아니니까 이건 빼고. 얘는 집합 뭐 A와 1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 부릅니다. 원소를 나열해서 보여주는 방법.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겠어? A라는 집합 우리 방학 때랑 똑같이 해볼까? 어차피 너희들 기억 안 나니까. 1과 2와 3과 다다다닥 어디까지 있다? 10까지 있다. 이게 바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자, 그럼 조건 제시법은 뭐야?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규칙에 의하여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집합이라는 것도 자연수라는 특징을 갖는 집합이잖아. 맞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뭐 정수로 하든 실수로 하든 그런 범위로 딱 주어져 있으면 말 그대로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놈들을 넣어놓은 게 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라는 거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모여 있나요? 그 조건, 규칙을 보여주는 거거든. 표기하는 방식은 뭐야? X 바 라고 하면서 X라는 녀석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읽어주는 거고 무엇을 만족하는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내가 항상 듣는 예시가 있었는데 까먹었다. 내가 뭐 했더라? 아, 요거다. X라는 녀석은 3의 양의 배수 뭐 이런 집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 3번째 C라는 집합도 조건 제시법으로 또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X 봐. X를 원소로 가질 거예요. 어떤 X? X는 음수야. 그런 자연수를 원소로 갖겠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치? 오케이? 이것도 집합이잖아.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다? 집합이고 요게 원소 나열법. 요게 2개가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녀석을 우리는 무슨 집합이라 불러?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아나 혹시? 오, 똑똑하구만.
머릿속에 개념들이 정리가 되면은 그런 거 말 안 해도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있을 거야. 야, 유한집합입니다. 뭐가요? 뭐가 유한? 한계가 있는 거야? 한정되어 있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 그런 집합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불러. 그러면 3의 배수들, 3의 양의 배수들은 몇 개가 있어? 무한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치? 그래서 이런 집합을 무한집합이라 불러요. 그러면 유한집합의 경우에는 어떤 표현 방식들이 등장을 하게 되지?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겠지. 왜? 하나의 값을 계산을 하면 그걸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계산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물어볼 수 있게 되죠? NA, number of A라고 하면서 A는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나요? 몇 개?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맞죠? 네. 그리고 하나 더. 그럼 C는요? C는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NC 얼마야? NC 얼마? 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그럼? 유한집합입니다. 알았죠? 0개예요 라고 원소의 개수를 말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상수로.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그리고 유한집합 중에서 C처럼 뭐?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 부르죠? 한글로? 한자인가? 한자겠다. 빌공자를 써서 공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예전 기호에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비어있는 중괄호를 써주면 이게 공집합에 대한 표현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이거 안 씁니다. 알았죠? 요즘은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한글로 뭐라 읽어줘요? 파이. 됐니? 됐냐고? 네. 네. 가자.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해보러 가냐면 요거 설명해야지. 기호. 어떤 기호? 요것들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가보자. 자, 여기 있는 예시를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있어.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 그치?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맞나요? 됐죠? 네. A라는 집합은 12라는 원소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짝대기 방향은 무시하세요. 원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거꾸로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 다음 하나 더. 어떤 예시를 들어볼까? 1과 2와 3을 가지고 있는 중괄호 집합이다, 그치?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은 A라는 집합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9와 10과 1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은 A의 집합으로,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11 때문에. 그때도 역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그치? 이걸 가지고 원래는 이게 아니라 뭐라 부르냐면 집합의 사실은 포함관계라 불러. 자, 포함관계. 하나의 바운더리, 범위다 보니까 A라는 집합도 범위고 B라는 집합도 범위고 C라는 집합도 범위잖아. 범위들이 어느 하나의 집합은 요만큼의 집합, 또 다른 하나의 집합은 이만큼의 집합, 아까 그 집합을 가지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하나를 포함을 한다,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는 그림이나 기호가 바로 이게 기호고, 그림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포함 관계와 같은 집합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로서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집합 문제는 99% 뭐 한다 그랬어? 97% 뭐 한다 그랬어? 벤 다이어그램 하나만 가지고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3%는 뭐야? 어려운 거야? 아니, 벤 다이어그램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 즉 벤 다이어그램 풀면 못 푸는 문제 없다란 얘기야. 대한민국 문제들은 다 그래. 고등학생들을 만들어 놓은, 고등학생 풀라고 만들어 놓은 집합 문제들은 다 그래. 알았죠?
물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까다로운 경우는 있지. 그래서 아무튼 벤 다이어그램을 계속 그리게 될 거고, 그래서 뭐 해보자.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포함된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치? 벤 다이어그램은 뭐야? 사각형 또는 동그라미, 원을 가지고 그 도형을 가지고 집합의 범위를 표현을 해주는 것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다시 이걸 기호로는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포함되는 집합인 A를 뭐라 불러줘요? B라는 녀석의 부분 집합이라 부른다, 그치? 맞니? 오늘 수원 했던 사람들은 수원은 사실은 중학교 거의 연장이다 보니까 거의 뭐 계산 위주였다면 집합은 용어 위주다. 용어 잘 정리해둬야 돼. 알았지? 자, 그때 요 녀석을 부분 집합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부분 집합입니다 아닙니다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약간 대학교식 표현 방식을 좀 가지고 오면 X라는 게 있어. A의 원소. 오케이? 이면 만약에 A의 원소라면 X가 어떤 X? 모든 X들이. 즉 이 말은 뭘로 바뀌냐면 A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라고 읽어줄 수도 있는 거야. A의 모든 원소들에 대하여 B의 원소일 때, 그때 우리는 A라는 녀석은 B 안에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 쉽게 말해서 이거 예를 들어봐. 이거 예를 들어봐. 이거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 2, 3을 A가 다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하잖아, 당연히. 그치? 9, 10, 11 중에 10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부분집합이라고 안 하는 거잖아. 맞아? 근데 그거를 꼭 수식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이게 뭔 소리지? 막 이런다? 고민하는 걸 하지 마세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A가 B 안에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A의 모든 원소들은 B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뭘 설명을 하러 갈 거냐면 서로 같은 집합을 설명을 하러 가야 돼. 오케이? 그때 한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 아니야, 상등부터 하고 가자. 순서 거꾸로다. 이게 마지막에 이거 다음 거야. 뭐 해보냐면 서로 같은 집합. 말 그대로 같다라고 하니까 등호로 연결하겠다, 그치?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같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준다면 A 그리고 B 그릴 때 겹쳐서 그렸겠지. 자, A와 B가 서로 같다. 걔가 하고 싶은 말을 살짝 풀어주면 어떻게 되지? 뭘 말하는 건지 아나, 혹시? 기억나나? 서로 같은 집합이라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B도 A의 부분 집합입니다. 기억나요? 그거 기억나?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말 안에는 A가 B랑 같아질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 참고지 문제에서 자주 나오던 거. 자, 그럼 계속 가보자. 왜 그게 성립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와 B가 같은 상황이야. 그때 A는 B에 포함된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보자. A의 원소들을 나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할 거야. A반은 나랑 했던 애들은 기억날 거야. A의 모든 원소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여기 있는 A의 원소는 B의 원소가 맞아요? 맞잖아. 여기 있는 A의 원소는 B의 원소가 맞아요? 여기도 모든 A의 원소들 전부 다 B 안에 들어가니? 네. 그거 만족하니까 A는 B에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누구도 거꾸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B의 원소들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보자. 여기 있는 B의 원소는 A의 원소니? 네, A가 이거니까요. 여기 있는 원소들도 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B가 A의 부분 집합으로 속한다, 맞지? 맞아? 모든 B의 원소들이 A의 원소이기도 하니까 이 정의에 의해서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내가 말하려고 하다가 만 거, 뭐?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기본 성질들이 한 3가지쯤 됩니다. 뭐가 있냐면
A의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근데 B는 아니야. 부분집합들 중에는 B랑 똑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뭐? B는 아닌 것들. 그런 A를 뭐라 부르죠? 기억나요? B의 진 부분집합. 맞니? 맞니? 진짜 부분집합입니다 라고는 의미에서 참 진짜 썼겠지 뭐. 진 부분집합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많이 풀었던 문제 혹시 기억나니? 진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이런 문제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A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참인 표현일까요? 거짓인 표현일까요? 참. 부분집합 중에는 자기 자신도 있어 라는 말을 절대로 까먹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인가요? 네. 공집합은 그 어떤 집합에 대해서도 항상 부분집합이 성립합니다. 왜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는 공집합이라는 집합을 A 안에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A라는 집합이 1과 2와 3이 있어요. 원소 3개 가지고 있어. A라는 집합 안에 나는 뭐 해볼래? 공집합이라는 집합을 하나 만들어 볼래. 공집합. 비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1, 2, 3이라는 원소. 시우야! 1, 2, 3이라는 원소 어디로 보내야 돼? 여기로 보낼 거예요? 여기로 보낼 거예요? 여기로 보낼 거예요. 됐지? 이 집합 어때? 비어 있고 A 안에 있네? 오케이. 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공집합은 여기 있으면 B의 부분집합은 아니니? 아니죠. 여기도 공집합은 있어. 공집합은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배우고 나면 서로서라는 말을 할 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지, 근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이기도 하죠. 이상합니다. 그쵸? 그래서 공집합 때문에 참거짓 문제에 또 틀리는 경우들 가끔 있을 거고 조심하세요. 정의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말에 낚이지 마세요. 알았죠? 재영 알았지? 정신 차리고. 여기까지가 일단 서로 같은 집합 하면서 집합에 대한 다양한 표현 방식들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건 사실 뭐였냐면 아까 그거 썼다가 별 말 안 하고 바로 지워버린 거. 누구? 기호. 이게 이제 진짜거든. 아까 거는 여기 지금 내용을 추가시켜 놓으세요. 옆에나 밑에나 위에나 아무데나 연장 포스트잇을 붙이든. 알았죠? 자, 예시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A라는 집합이 있어. 자, 대충 오늘 무슨 문제인지 알지? 보자마자 바로 알 거야. 1번. 참거짓으로 묻지 말고 빈칸으로 물어볼까? 여기에 들어갈 기호로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 1번.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두 번째.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세 번째. 1A. 네 번째. 2A. 다섯 번째. 아니야. 이거부터 물어보자. 아니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참거짓 문제입니다. 잠깐 고민 시간 줄게요. 고민해볼까요? 허! 1번 참거짓. 참. 서!
참거짓 2번. 참. 후. 참거짓 3번. 참. 지만. 김. 네. 참거짓 4번. 처음 아니에요. 참은 아니에요. 뭔 소리야. 다시. 처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요. 거짓. 자 5번. 권. 참거짓. 참. 오. 아 5가 둘이네. 우. 참거짓 6번. 참. 그래서 하나 틀렸다 그치? 몇 번 틀렸어요? 4번 틀렸다. 까비. 찍지 마 이 새끼야. 대가리 찍어버린다. 문제 쓰고 있는데 왜 갑자기 물어보시는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 그럼 쓰던 걸 멈추고 잠깐 생각을 해야지. 필기하느라 못 들었어요 라는 개소리 하지 마세요.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필기 시간 없습니다. 원래 1학기 때는 내가 친절하게 자 이거 필기 뭐 이런 시간을 줬지만 이제부터는 없어. 그런 시간이 어딨어. 들으면서 손은 써야지. 그러니까 필기 시간을 보통 집에서 정리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야 대학교 가봐. 교수님들이 뭐 하는 줄 알아? 너희들 교수님들 얼굴 거의 못 볼걸? 뒤통수만 보지? 와 지식을 뽐내시다가 띵동댕 하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가. 단 한 번도 너희들이 이해를 했니? 안 물어볼 거야. 그냥 열심히 지식을 뽐내시다가 가. 교수라는 직업이 무슨 직업이라 그랬어? 머리카락이 없는 직업이라고? 한성원 선생님 교수님이니? 교수라는 직업이 뭐라 그랬어? 연구를 하는 직업이야. 연구를 하고 학교에다가 대학교에다가 서비스로서 교육을 제공을 하는 것 뿐입니다. 알고 계시죠?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 나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고마워함을 느낄 거야. 대학교 가면. 왜? 나는 너희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게 나의 원래 직업이잖아. 교수는 이해시키는 게 목적인 직업이 아니야. 필기 시간 같은 소리가 어딨어. 필기 일단 우와 쓰다 보면 끝나 있어. 갑자기 딱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막 온갖 걸 하지. 애들이 막 녹음기 틀어놓고 그냥 녹음기가 들리냐? 엉엉엉엉엉 하다 가는데 동영상 켜는데요. 그리고 막 노트북으로 다다다닥 막 쓰는 애들 있어. 그냥 틀린 거 따다닥 백스페이스 누르는 순간 못 따라가기 시작해. 아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 동영상 촬영돼요. 동영상 촬영을 왜 하니? 아무튼 알았죠? 점점 이제 머리가 굵어지네. 2학년 때부터는 필기시간 안 줘. 알았어? 2학기 때부터 슬슬 연습하자. 아무튼 한 번만 더 곱단 소리 하면. 자 1번 참이에요. 1번은 왜 참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명제지. 그치? 아까 얘기했잖아.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모든 집합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성질. 근데 2번은 왜 참이야? 이것 때문에 참이야. 다시 얘는 공집합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치? 그래서 A반 애들 기억나나 모르겠다. 이런 문제 무조건 너희들 1, 2, 3, 4, 5번 참거짓 문제 또는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 문제 무조건 만납니다. 저 문제 되게 헷갈려. 처음에는. 지금이야 잘하겠지만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어떤 순서로 먼저 너희들이 확인을 하냐면 원소, 기호, 집합이고 집합, 기호, 집합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눈은 어디를, 여긴 어차피 집합이니까 뭐부터 보냐면 얘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세요. 이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을 원소로 바라볼 것인가 집합으로 바라볼 것인가가 달라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1, 2번을 볼래? 뭐로 물어봤어? 1번은 집합으로서 왼쪽에 있는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나요? 공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원소. 오케이, 참. 두 번째, 2번. 공집합을 갖나? 이게 아니라 A라는 녀석은 이 녀석을 원소로 갖나요? 왼쪽 녀석, 내가 지금 가리고 있는 녀석은 뭐야? 원소가 된 거야. 원소에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찾아보세요. 있나요? 네. 그 동검생 교재 보면 막 별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렇지? 기억 안 나? 그 교재 이름 뭐였지? MPG. 매스 페인 뭐 있었는데? 제로? 수학 고통 제로. 맞아 그거였다. 수고제
자, 아무튼 거기도 보면은 문제 오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쌤한테 얘기해드렸는데 A라는 집합은 이거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1번 보기 별 해놓고 나서 빵 이거 거짓이지? 근데 이거 참이라고 돼 있더라고. 아무튼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자 가자. 3번 뭐야? 가운데 있는 저 삼지창 모양의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을 원소로서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네 있어요. 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는 거고 4번도 마찬가지. 자, 이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은 뭐가 된 거야? 집합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집합이고 요렇게 생긴 원소가 있냐? 그렇게 바라보는 거지. 맞죠? 네, 그래서 이놈에 의해서 얘가 참입니다. 맞음? 자, 그러면 5번과 6번은 어때? 5번은 삼지창 기호다 보니까 저렇게 생긴 중괄호 1, 2라고 생긴 똑같이 생긴 원소가 있어요? 네, 이놈에 의해서 참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6번은 중괄호로 중괄호래. 이 기호로 물어봤으니까 왼쪽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왼쪽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이 기호에 의해서 집합이 된 거다, 그치? 그러면 왼쪽에 있는 녀석의 중괄호는 생긴 꼬라지를 보는 게 아니라 집합 기호로 바라봐야 되고, 그럼 너희들은 뭘 봐야 돼? 1과 2라고 생긴 원소 얘네들을 보고 네 참이에요 라고 읽어주는 거야. 5번, 6번이 참이 되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걸 정확하게 너희들이 판단을 하세요. 알았죠? 겁나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을 거야, 문제들이. 알았지? 학교 시험서 학교 선생들은 무슨 직업이라 그랬어? 너희들을 잘 가르칠 의무도 있지만 시험 때는 뭐 하는 직업이야? 너희들을 어떻게든 틀리게 만드는 직업이야. 알았지? 낚이지 마세요. 모든 함정 문제들 다 넣어놓을 거다. 알았지? 절대로 낚이지 말자. 알았니?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뭐 남았냐면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마지막 녀석 다시 뭐라고 이름이? 부분집합. 좀만 올리자. 뿅뿅. 부분. 이제는 내가 쓰고 있는 기호들 알지? 야, 동그라미 2개는 뭐요? 개념, 유형. 요거는 뭐요? 문제 번호. 알고 있지? 설명 안 해도 알지? 그죠? 이거는 뭐야? 몰라. 나도 이건 잘 몰라. 왜 쓰는지 모르겠어. 한 번씩 써. 근데 재생 버튼 유튜브요? 부분집합의 개수. 구독과 좋아요 하면서 막. 부분집합의 개수. 님도 광고 받으시면 유료 광고 포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뒷광고 받으시는 거 아니죠? 뒷광고? 오늘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쯔양이랑 막 누구더라? 양팡. 그 점이 같습니다. 아, 양팡도 걸렸어? 가볼까? 자,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내가 A반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평내고와 판곡고가 사실 부분집합의 개수를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동화도 마찬가지야. 동화는 약간 평내, 판곡만 조금 달라.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기억하세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에 공식처럼 나와 있어. 근데 그 공식이 나오는 배경은 중학교 때 배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판곡고는 경우의 수로 풀면은 틀려요. 감점시킵니다. 왜? 공식을 못 외웠다라고 생각을 해. 평내 동화는 경우의 수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전하게 가려면 사실 공식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해. 근데 나는 설명을 할 때 공식으로 절대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판곡고에 맞추지는 않은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지. 시험 때는 외워야지. 시험 직보 전까지는 외워야지. 근데 처음부터 외우듯이 들어가지는 절대로 말란 얘기야. 당연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경우의 수가 있어서 요번 여름방학 때까지는 부분집합 개수 공식 기억하세요. 끝날 때는 기억을 하세요. 근데 지금은 공식처럼 접근을 안 할 거야. 알려는 주되. 알았지? 만들어 갈 겁니다.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 너네들. 알았지? 네. 자, 부분집합의 개수 한번 가보자. 부분집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 문제 들어가 보자. A라는 원소가 있어요. 집합이 있어요. 뭐뭐 가지고 있냐면 A와 B와 C와 D와 E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너무 미안한 게 아니 원래는 나는 되게 구분한다 쉽다 그치 뭐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 시험에 평내고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내 고3이야. 평내 고3에 이번에 배운 게 미적분이란 과목이거든. 근데 9번 문제가 오타가 났어. 그래가지고 학교생들이 돌아다니면서 불러주는 거야. 근데 미적분이라는 과목에 뭐가 나오냐면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져갈 때 0을 향해 갈 때 1 더하기 x의 x분의 1승은 뭐예요? 2 이렇게 배우거든. 9번 문제에 오타가 뭐가 있었냐면 마지막에 구하세요 하는 게 HA를 구하시오 였어. 근데 사실 오타야 이게. H의 2를 구하세요 이거였는데 학교 선생님이 돌면서 자 이거 9번 오타 수정하자.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거 HA가 아니라 H2야 라고 하고 갔어. 애가 2라고 들은 거야. 2라고 안 읽어줬다고. H2라고 한 거야. 근데 안 풀리지 당연히. 그래서 뭔지 몰라서 찍었대. 다행히도 찍어서 맞췄대.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막 이랬는데 자 그래서 경상도가 좋아. 그치? 틀릴 일이 절대 없거든. HE 너무 다르지 않니? 미안해요. 아무튼 A, B, C, D, E 5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A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보자.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할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공식으로 접근하지 마. 알고 있을 거야 지금. 2의 5승이라는 거. 근데 2의 원소 개수 승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나는 지금 A라는 집합 안에 뭐 만들 거야? 부분집합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야. 맞죠?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의 개수는 있잖아. 오케이?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란 얘기잖아. A 안에 부분집합을 몇 가지를 만들 수 있어 라는 얘기는 A, B, C, D라는 원소를 어떻게 넣을래 말래 고민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 부분집합의 개수는 결국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그치 경우야. 어떻게 되는 거야? A 부분집합으로 들어갈래요 말래요 라는 몇 가지의 방법의 수가 있어? 2가지의 방법의 수가 있다. 그치? 2가지의 방법의 수가 있습니다. 2가지. B라는 원소 너도 A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갈까요 말까요 라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그치? 그래서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전부 다 곱해 주는 거다. 그치? 왜 곱해요? 중학교 때 혹시 배웠나? 부분집합의 경우의 수 할 때 뭐 첫 번째 경우 100의 자리에 고를 수 있는 방법의 수 할 때 뭐 해? 다 곱하세요 라고 하잖아. 그걸 왜 곱해라는 거는 수학과 마지막에 경우의 수에 할 때 배운다. 그치? 그래서 일단 답은 뭐예요? 2의 5승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이거고 그래서 공식을 외울 때 뭐라고 외워? 모든 원소들이 전부 다 경우가 얼마? 2 나오니까 2에 2를 몇 번 곱하자? 원소의 개수만큼 곱하자. 그래서 2의 원소의 개수 승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됐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A라는 집합이 있어. 근데 A라는 집합에 뭐 하래?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래. 그러면 공식이 있거든. 뭐 빼기 1이라는 공식이 있거든. 그럼 내가 왜 계속 공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부분집합의 개수 하면 무조건 빼기 1 한다. 근데 학교 선생들은 무슨 직업이라고? 너희들 틀리게 만드는 직업. 빼기 1 하면 안 되는 상황을 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야. 생각을 하고 공식을 써. 공식을 쓰더라도. 자, 일단은 가자.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일단 진부분집합도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이니까 어디서 출발? 2의 5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그 2의 5승이라는 32개의 부분집합들 중에는 공집합도 있고 A만 가진 집합도 있고 B만 가지고 있는 원소가 하나의 집합들도 각각 5개씩 다 있겠다. 그치? 하나씩 해서. 그리고 원소 개수가 2개인 거, 3개인 거, 4개인 것도 있고 자기 자신 원소 개수 5개인 거 그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32가지의 집합들 중에서 하나, 자기 자신 하나는 제외해야 되거든. 그래서 2의 5승 마이너스 1,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억나죠? 자, 근데 이제 슬슬 함정을 파기 시작하지. 3번으로 갑니다. 아직까지는 함정은 아니고. 원소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4번) 원소 B와 C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5번 원소 AB는 포함을 하고 C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까지. 이 3, 4, 5번은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하. 자, 가보자. 풀어요. 아니, 지금 할 거예요. 바로 그냥. 공식을 혹시 기억나는 사람들은 2의 전체 원소의 개수 중에서 포함을 한다 또는 포함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가 K라면 2의 n-K승이에요 라는 공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판곡권은 바로 포함하는 A라는 원소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2의 5-1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4번은 2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2개의 원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빼기 2승이에요. 이렇게 서술형을 써나가야 돼. 판곡은 이래요. 그래서 얘는 뭐야? 포함을 한다 또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정해진 원소가 3개니까 5-3승. 그치? 자, 그럼 공식은 그렇다 치고 3개의 원소가 포함된다 또는 포함되지 않는다로 정해졌으니까 걔들만큼 빼주는 거야. n-k승. 근데 원래 이게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겠어? A라는 원소는 포함을 하세요라는 한 가지의 방법의 수로 정해져 버렸으니까 걔는 1이고, 그치 김지민 씨. B, C, D, E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포함하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까 곱하기가 돼서 2의 4승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원래 이해할 때는. 알았지? 그럼 4번도 마찬가지. B, C의 원소들이 반드시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B, C의 원소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 A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맞나요? 그래서 2의 몇 승? 샴승. 이렇게 나오는 거야. 5번은 A, B는 반드시 포함을 한다라는 한 가지 방법의 수. C는 반드시 포함을 하지 마세요라는 한 가지 방법의 수. 방법의 수는 둘 다 1이고 뭐 의미는 다르기는 하지. 그래서 아무튼 2의 2승입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몇 번? 7번으로 가보자. 6번이네. 6번으로 가보자. 지워도 됨? 지워도 됨? 네. 6번으로 가보자. 하나만 더 해볼까? 야, 6번 가기 전에 A의 부분집합 중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공집합이 아닌 31다. 그치? 됐죠?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답. 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해볼게. 큐. 의논하지 마세요. 자, 6번. 답 얼마?
틀렸다, 그쵸? 2의 3승. 8입니다, 8. 봐봐. 내가 분명히 뭐 하라 그랬어? 공집합이 아닌 물어본다고 해서 무조건 1 빼지 말라 그랬지.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봐. 2의 3승이잖아. 왜 2의 3승이야? A, B는 반드시 포함한다며. 근데 그 중에 공집합이 있어? 포함을 하는데? 이 2의 3승계 자체가 다 A, B는 포함하는 것들만 생 거잖아. 근데 왜 공집합이 있어? 1을 왜 빼? 그 생각을 하라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알았죠? 쪼잔하긴 하지. 근데 그래요. 너무 쪼잔하게 냈나 내가? 아무튼 7번. 내가 학교 선생님 이런 문제 막 낼 것 같아. 애들 와. 어려운 게 아니라 실수. 지금 찾아올 것 같은데. 조용히 하세요. 자, 7번.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목 아프다. 몇 번? 아니 뭐래? 몇 번이래? 몇 개? 4개. 됐지? 이번엔 4개 맞다, 그치? 진부분집합이 특히 심해. 진부분집합의 개수하면 무조건 1 빼고 있는단 말이야. 그러지 마요. 우리가 포함을 한다, 포함을 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3개의 원소 ABC는 경우의 수가 1이 돼서 나머지 것들만 2, 다 2의 2승입니다 라고 할 거야. 공식을 쓰는 사람들은 2의 5 빼기 3개의 원소가 정해졌으니까, 포함한다 안 한다가 정해졌으니까 2의 5 빼기 3승. 그래서 2의 2승으로 간다, 그치? 지인부분집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1 빼가지고 애들 틀린 애들 진짜 봤어. 몇 번이나 봤어.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우리가 센 2의 2승이 진부분집합,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냐? 아니잖아. 왜? C는 절대로 포함하지 않는 것만 생 거잖아. 그럼 왜 1을 빼? 그냥 이게 답이지. 알았죠? 그런 문제들이 진짜 나옵니다. 알았음? 알았음? 물론 1 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A, B를 포함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 하면은 7개였겠지. 맞죠? 그게 이제 뭐 흔한 문제고. 됐니? 아, 다리야. 알았니? 자,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왜 자꾸 경우의 수를 강조하냐면 미안해. 나도 모르게 쳐다봐 버렸다. 지워도 되나? 이 6번, 7번 지워도 돼? 네. 자, 내가 왜 또 경우의 수를 강조하냐면 공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야. 근데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 자, 고1 때 수학 학 때는 내가 이걸 설명을 했지만 이 문제가 학교에서 단 한 학교도 안 나왔어. 근데 고3이 돼서 확통을 할 때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판곡도 나왔고요. 평내도 나왔어요. 꼭 기억을 하세요. 요 풀이 자체를 기억을 하세요. 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한번 구해봐. 뭘 할 거냐면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 B, C, D, E. 너 맞나? 4개? 아니야. 하자. 그때 C, B, A를 만족하는 순서상 B, C의 개수. 그러니까 B와 C라는 집합의 개수를 고르란 얘기지. 의 개수를 찾아보시오라는 문제가 응용되어서 고3 확통 판곡고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결국 B라는 집합 몇 가지 나올 수 있는지, 그에 따라 각각 C는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지를 다 세워보란 얘기겠다, 그치? 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3명 맞추면, 3명 이상 맞추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대신 시간은 딱 2분만 드립니다. 답 얼마? 한 명씩 더 하죠. 야, 조용히 해. 답 얼마? 푼 사람들. 없구나? 그래요. 그래요.
답은 243입니다. 저는 어떻게 맞췄어요? 저 맞췄는데요? 오, 왜 말 안 했어, 이 자식아? 자, 찍었대요. 장난쓸 때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거 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마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풀어 주셨을 수도 있어. 우리 반에 했어. 해주셨어요. 내가 했다고? 네. 내가? 너 L반 아니었어? 동문쌤 해준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너가 어떻게 풀었어? 답이 3의 5승으로 바로 나왔어? 네. 아, 그러면 내가 해준 거 맞을 거야. 자, 원래 이 문제의 모범 답안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이건 쓰지 마세요. 학교 교과서는 아마 이 문제가 없을 거고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아마 이걸 다루고 있을 텐데 어떻게 푸세요라고 하냐면, 자, B의 개수를 세워주면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2의 5승 할 수 있다, 그치? 맞아. 자, 근데 B의 원소가 어떻느냐에 따라 C의 개수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하나하나 따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면 하면서, 그럼 B의 원소의 개수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 방법.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C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얼마? 2의 5승계. 왜? B의 원소가 5개니까 2의 원소의 개수 승. 그 둘이 곱합니다. 더하기. 네?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면 5개의 원소, A의 원소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만 고르고 싶어. B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몇 개? 5가지 방법. 그러면 각각에 따라 C의 개수는 몇 개? 2의 4승계. 그래서 곱해주면 얼마? 80 나옵니다. 80. 세 번째, NC. NB. B의 원소가 몇 개? 3개라면 5개 중에 3개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의 수. 그래서 보통 4개에서 나온다. 5개 중 3개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개? 해봐요. 10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C의 개수는 각각 몇 개? 2의 3승계. 곱해요. 몇 개? 80개. 4번 NB가 2가 되도록 하는 거 고르는 방법의 수 10개야. 그래서 C의 개수를 구해주면 얼마예요? 2의 2승입니다. 왜? B가 2개니까. B의 원소가 2개밖에 없으니까. 맞죠? 맞죠? 예. 40개. 마지막 5번째. 아니네. 마지막이 아니네. NB가 몇 개? 1개. 고르는 방법의 수 5개. C의 개수는 몇 개? 2의 1승. 곱해서 10개. 여기까지 몇 개야? 130, 210, 242. 근데 그 중에 6번째. B의 원소의 개수가 없어요. 그럼 C도 공집합, B도 공집합. 몇 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겠지. 그래서 243이야. 이게 원래 방식. 근데 이거는 너무 공식 위주지. 원소의 개수를 알아야만 고를 수 있는 거. 그래서 모의고사는 그렁풀이를 지양하잖아요. 모의고사는 생각을 하게끔 해. 지워도 돼? 다 썼어? 너 쓰고 있잖아. 지워도 돼? 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푸는 게 이 문제의 정확한 풀이냐면 A라는 원소 안에 5개의 원소를 넣어주면 돼. 그 넣는 방법의 수가 곧 집합의 개수예요. 안에 몇 개? B 안에 C까지 총 3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A 원소 너 어디 들어갈래? 방법의 수 3, B도 3, C도 3, 3, 3. 3의 5승이라서 243이에요. 이거야 원래 방법. 알았지? 이게 제대로 푸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지. 부분집합의 개수는 무조건 공식 아닙니다.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판곡고 이번 확통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뭐 확률을 고르세요. 확률을 구하시오. 어떤 확률? 이렇게 만들었을 때 B, C가 뭐 서로 다른 집합일 확률은 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찾는 거거든. 아무튼 그렇게 응용돼서 나왔었어 이 문제가. 알았지? 요?
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집합 연산까지 나가자. 그냥 귀찮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 12페이지로 갑시다. 48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을 찾으세요. 집 아름다운 꽃들. 수치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집합인 게 아니라 10에 가깝다의 기준이 뭐야? 아 그러네. 정확한데. 답은 5번이요. 5번입니다. 그렇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자연수. 1보다 큰데 2보다 작은 건 없어. 없지만 누구나 다 명확하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게 집합이지. 알았죠? 맞아요. 50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R은 실수, Q는 유리수. 1번 루트 2는 무리수. 무리수는 실수니까 R의 원소가 맞죠. 2번 I 허수다, 그치? 허수는 R, 실수의 원소가 아닙니다. 2번도 틀렸어요. 3번 I의 4승은 1이라서 1은 R의 원소가, 실수의 원소가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그죠? 네. 이런 문제들 설명 안 한다 이제. 네.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야. 이 정도는 뭐야? 너희들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다, 그치? 자, 지금 내가 설명해 줘야 되는 거 61번으로 갑니다. 4번. 답은 4번. 바로 보여? 4번 보기를 보면 N 원소. N 안에는 항상 집합이 들어갑니다. 근데 첫 번째 왼쪽 거는 뭐라고 돼 있어? 중괄호라고 되어 있다, 그치? 맞나요? 이거 왜 이렇게 썼지? 중괄호라고 되어 있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집합이야. 그럼 그 안에 들어간 건 전부 다 원소예요. 이렇게 됐어. 얼마야? 1이야, 0이야? 1이다, 그죠? 그리고 N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이번에는 이게 그냥 바로 들어가 있네. 얘가 집합이란 얘기야. 무슨 집합? 공집합. 그래서 원소 개수 몇 개? 0개예요. 빼? 네 빼요. 빼요. 얼마예요? 1. 4번 보기가 잠입니다. 알았죠? 이런 데서 낚이면 안 돼. 알았지? 네. 5번 이딴 거 난리 난다, 그치? 자, 다음 장 넘어갑시다. 유형 6번이에요. 자, 우리 아까 했던 예시랑 거의 똑같네. 66번 문제 풀어보세요. 덥다. 이 시간에 항상 고2, 고3들만 하다가 고1들 하니까 좀 살만하네. 네? 왜요? 과목이 쉽잖아. 나도 머리가 팽팽 안 돌아가거든. 한 10시간 넘게 수업하고 나면. 이 시간에 고2, 고3들 수업할 때 개판이었는데 진짜. 너희들이 고2가 되면 개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답은 나왔나요? 답 몇 번? 답 몇 번?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으란다, 그치? 답은 몇 번? 답 몇 번? 몇 번? 왜 말을 안 해? 5번이잖아. 말을 하라고, 임마. 자, 1번 보기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어? 요거부터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들은 너희들이 집합으로 보면 돼. 무슨 집합? 공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맞잖아요. 1번은 참이야. 2번 보기. 요 삼지창 기호 왼쪽 녀석은 1. 1이라는 원소 가지고 있어? 네. 2번 참이에요. 3번. 요 기호에 의하여 왼쪽 녀석을 통째로 뭘로 바라봐야 돼?
원소로 바라봐야 된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나요? 네, 맞아요. 그쵸? 근데 번외로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다, 이거는. 왜? 이 기호에 의해서 얘는 집합으로 바라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놈들을 원소로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냐? 아니요. 2는 없잖아. 됐지? 이렇게 보는 거야. 4번. 이 기호에 의하여 왼쪽 녀석은 뭡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집합입니다. 맞죠? 이렇게 생긴 집합. 즉, 그 안에 있는 1이라는 원소랑 3이라는 원소 있나요? 네,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참. 5번. 이 기호에 의하여 왼쪽 녀석을 아예 뭐로 바라봐야 함? 원소로 바라봐야 함. 중괄호 안에 2가 들어가 있는 원소는 있니 없니? 없다, 그치? 그냥 2만 있는 거잖아. 낚이지 마세요. 5번이 틀렸습니다. 알았죠?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이거. 자. 69번 해볼래? 문제를 읽을 때는 너네들의 추측을 자꾸 섞지 말고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계산을 하는 거야. 읽어 나가는 거고. 알았죠? (69번) A는 원소 나열법으로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근데 B와 C는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거 막대기를 기준으로 앞에 녀석을 원소로 갖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얘를 원소로 갖는다. 어떤 녀석? 얘를 만족하는. 이렇게 읽는 거야. 그치? 그래서 A의 원소 X와 Y를 가지고 X-2Y라는 녀석을 원소로 갖습니다. 맞죠? B는 어떤 걸 가질 수 있어? X가 0일 때 Y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뭐 있어? 0, -2, -4. 두 번째, X가 1일 때 Y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1, -1, -3. X가 2일 때 Y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일단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해주면 X가 2라 그랬지? 2, 0, -2. 근데 그 중에서 중복되는 누구는 0과 -2는 얘기하지 말고 한 번씩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치? 그리고 나서 뭐 순서대로 정리하던가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시고. C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누구를 원소로 갖는다? X 빼기 Y라는 녀석을 원소로 가질 거야. 어떤 X 빼기 Y? A의 원소 X와 A의 원소 Y를 가지고. 맞죠? 맞죠? 네. 쭉 나열해봐. 뭐 나와? -2, -1, 0, 1, 2. 이 5개 나오지?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답을 찾아보자. 무슨 관계 있어요? 일단 A가 C 안에 들어간다, 그지? 0, 1, 2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여기 다 있거든. 그리고 C의 모든 원소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전부 다 B가 제일 많네. 다 가지고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답은 몇 번? 2번이 나오겠네. 알았죠? 71번으로 갑니다. 원래는 73번 풀고 싶었는데 73번 별표 하나 쳐놔. 얘는 집에서 잘 풀어보세요. 71번은 별표 치고 73번은 별표 치고 71번 보라고.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X 봐.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어떤 X? 5보다 크거나 같은 거. 라고 해서 5, 6, 7, 8 하지 마라. 정수라고 얘기한 적 아직 안 읽었어. 오케이? B라는 거 봅시다. X 봐.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A보다 크거나 같은. C. X 봐.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뭐? 2보다 크거나 같은 X들. 그리고 A가 B의 부분집합, B가 C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찾으세요. A가 정수지 X가 정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러면 뭐야? 실수 전체를 바라보면은 부등식. 뭐야? 수직선상의 표현을 해줘야겠네. 맞니? A. 제일 작은 A.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점 잘 표현해주고. 그놈을 B가 덮어야 돼. B. 크거나 같습니다. 뿅. 그리고 제일 큰 거 누구? C.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된다, 그치? 그러면 뭐야? A라는 녀석이 눈으로 보고 있지? 일단 2와 5 사이에 있는 건 명확하고, 이거 그 다음은 뭐야? 약간 2차 부등식에서도 자주 나오던 녀석이다, 그치? 표현 방식이 A, B, C에 대한 얘기로 집합에 대한 얘기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뿅. 등호 조건 판단해야지. 등호 붙여도 돼, 안 돼? 됩니다. 왜? 부분집합 중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거든. 여기 등호 붙여도 돼, 안 돼요? 돼. 왜? 여기도 마찬가지. 부분집합 중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거든. 같아지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A가 가질 수 있는 정수는 2, 3, 4, 5. 개수면 4개. 합이냐? 뭐냐? 4개. 오케이. 개수네요. 됐죠? 어때요? 다음 장 넘어갑니다. 에이, 이거는 쉽다, 그치? 예를 들어서 79번 같은 거, 에이, 이런 거는 낚이지 마라. A가 B의 부분집합, B도 A의 부분집합. 서로 부분집합. 뭐야? 서로 같은 집합. 알았죠? 됐죠? 그 다음에 81번도 마찬가지. A는 B래. 그러면 뭐야? 원소가 똑같아야지. 그러면 B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5, A도 가져야지. 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5. 두 번째, A가 가지고 있는 4라는 원소, B도 가지고 있어야지. 2A-3B는 4. 뭐야? 너무 쉽잖아. 그치? 연립형 문제다, 그죠? 넘어갑니다. 자, 84번으로 갈게요. 84번 문제 보면은, 자, 너희들이 진짜 나중에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 뭐가 있냐면,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어떤 A? X 봐. X를 원소로 갔는데 어떤 X?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0이라는 것. 그리고 X는 무슨 수? 자연수. 자,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어? X 봐. X를 원소로 갔습니다. 어떤 X? X 3승 블라블라는 0이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지. 아,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 그 중에서 자연수인 근을 원소로 갔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3차 방정식을 일단 풀어야 돼. 자, 고차 방정식 우리 수학상에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배웠어? 무조건 인수분해. 맞죠? x제곱으로 묶어보세요. 뒤에 거 마이너스 1로 묶어보세요. 됐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합차 x 마이너스 3으로 묶었어. x는 뭐뭐뭐 나와요? 마이너스 1과 3이 나오는데 자연수니까 뭐? 1과 2. 됐죠? 됐죠? 아, 3.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는 게 뭐야? 부분집합의 개수야. 끝까지 잘 읽으세요. 2개 하면 안 돼. 2의 몇 승? 2승계. 됐죠? 틀리지 마요. 집합의 개수인지 원소의 개수인지 똑띠 읽으세요. 알았죠? 알았죠? 네. 예. 그러면 유형 12번은 딱히 설명 안 합니다. 판곡고 공식 잘 외워야 된다.
알았지? 알았냐고? 예스. 89번으로 갑시다. 자, 유형 13번 별표. 근데 정확하게는 유형 13번이 다음 단원에서 한 번 더 응용되어 나옵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하기는 해. 알았지? 근데 지금도 일단 잘 봐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할게요. 89번 거기 들어봐요.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뭘 원소로 가죠? X. 어떤 X?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는 0. 그냥 이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들을 원소로 갖겠네. 어떻게 돼? 2와 5 인수분해 됩니다. 아, 따라서 A는 뭐를 원소로 가져요? 2와 5. 됐죠? B 갑시다. B 뭐예요? X 바. X는 무슨 수? 20이라는 녀석의 양의 약수. 됐죠? 20의 약수 뭐뭐 있어? 1, 2, 4, 5, 10, 20. 됐죠? 예. 그때 뭐 해보래요? 요 표현 방식 정말 많이 나온다. A, X, B. 나중에는 A 교집합 B, A 합집합 B.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 어찌됐건 뭐 하래? 집합 X의 개수지. 집합 X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찾으세요야 절대로 원소의 개수 이런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일단 A의 모든 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X는 B의 원소들만 고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B의 원소들 중에서 2와 5라는 A의 원소들은 무조건 가져야 되고 나머지는 같든 말든 니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2의 몇 승? 2의 4승. 답은 16개. 알았죠?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 풀기 쉽다, 그죠?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A의 모든 원소 2와 5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알았지? 그래서 2에 6 마이너스 2승. 그렇게 가도 되고. 알았죠? 예. 91번 별표. 실수하지 마세요. 에이. 다음 단원 가자. 집합의 연산입니다. 연산 법칙만 다음 시간에 내일 하고 집합의 연산까지는 오늘 끝내자. 알았지? 30분이나 남았어요. 야, 집합의 연산.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입니다. 범위를 연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사칙연산과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연산은 수의 연산이고 얘는 집합이라는 범위를 연산을 하는 거다. 그치? 네. 첫 번째 기호 뭐 있어요? 합집합. 두 번째 뭐 있어요? 교집합. 또 무슨 연산이 있어요? 교지합은 뭐야? 세 번째 또 뭐 있어요? 뿅. 응? 여집합. 또 뭐 있어요? 여집합이 나오면 근데 전체 집합이라는 것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차집합. 마지막, 얘는 사실은 연산은 아닌데 연산에서 나오는 하나 더 서로 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두 집합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지 연산은 아니다. 그지? 첫 번째,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두 개가 있을 때 합집합 해주세요. 합집합이라는 기호를 더하기라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보면 더하기랑 유사하기는 해. 근데 뭘 더한다? 범위를 더하는 거야. 이만큼의 범위가 있고 이만큼의 범위가 있어. 더하면 이만큼의 범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합니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B라는 집합이 있어요. 랍집합.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주면 A, A, B. 합집합은 뭘 나타내는 거라 그랬지? 전부 다 나타내는 거란 거 알고 있다. 그치? 예. 그래서 이 녀석을 뭐로도 집합 기호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집합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하게 되면 두 집합을 연산을 하게 되면 또는 집합에 대한 연산은 전부 다 그 결과는 뭐가 된다? 집합이 나온다. 범위를 연산을 하면 당연히 범위가 나와요. 알았죠? 그 범위가 어떻게 된다? 어떤 녀석들을 원소를 가질 거야? A의 원소, B의 원소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거지.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그래서 모두라고 해서 and가 아니라 모두니까 또는이에요. 알았죠?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과 영어에서 흔히들 배우는 또는은 조금 다르다 그랬지. 그치? 뭔가 영어에서 말하는 또는 or 하면은 너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냐? either A or B 아니야? A, B 둘 중 하나를 말하는 게 영어에서 말하는 또는 either A or B고,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말 그대로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한 군데라도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포함을 시키는 거야.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에 교집합은 뭐예요? 엎어진 컵. 맞니? 응. 그래서 얘는 집합 기호로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건제시법으로는 A의 원소, B의 원소. 근데 어떤 거?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and라는 의미를 가져요. 교집합은. 알고 계시죠? 자, 가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어디를 나타내는 거? 말 그대로 교가 뭐예요? 교체로 할 때 그 겹치는 부분.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집합과 전체집합. 전체집합은 말 그대로 그 문제를 풀 때 만들 수 있는 범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범위를 한정 지어 놓는 거야. 그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그 전체집합 안에서만 돌아다닙니다. 맞나요? 전체집합을 우리는 뭐라 불러? 보통 U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시는 쌤들도 있고 뭐 이렇게 쓰시는 쌤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는 sem들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나는 합집합이랑 너무 똑같아서 이건 귀찮고 나는 이제 꺾은 U로 표현을 해요. 나랑 처음 수하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체 집합입니다. 아무튼 이만큼의 범위 안에서 여집합 기호를 뭐라고 써? A의 C승. 그쵸? 그거는 뭘 말하는 겁니다? A 여 한국사 공부했던 사람, 하는 사람. 한국사 다들 선사시대 정도는 배웠지? 그렇지? 선사시대에서 배웠던 얘기 잠깐 해볼까? 야, 계급사회 언제 처음 발견됐게? 언제 나왔게? 청동기. 왜? 청동기가 그렇지. 철제는 아니고, 그렇지? 농기구의 발달로 잉여재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잉여재산이 나오다 보니까 그 잉여재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 잉여재산을 가진 자들이 바로 지배계급, 가지지 못한 자들은 피지배계급으로 나오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청동기 유적에서 어떤 게 증거가 되지요? 화구가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하죠. 원래 가운데 있었는데 움집이나 막집에서는. 그치? 맞죠? 이런 거 나오잖아. 왜? 신기하냐? 수학선생님 한국사 얘기하니까. 그때 그 잉여, 나머지, 그치? 그걸라고. 그거 하려고. 그래서 여집합은 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맞죠? 벤더그램을 왜 노랗게 그렸어? 파란색. 갑자기 잉여가 생각나가지고. 잉여. A가 아닌. 뭐라고요? 네. 나 한국사 가르치면 진짜 잘 가르칠 것 같은데. 아세요? 뿅. 아무튼 이거다, 그치? 예. 자, 그러면 이것도 조건지지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어떤 X? 당연한 말이지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거는 말 안 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뭐 일단 가자. 그리고 어떤 거? A가 아닌. 알았죠? 자, 너희들이 조건제시법을 읽을 때 X를 원소로 가질 겁니다. 뒤에 있는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를 다 원소로 갖는 거야. 이걸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선택적으로 갖는 게 아니야. 알았죠? 그런 약속이 있다. 그래서 A가 아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 차집합 기호로는
A 빼기 B죠. 근데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A에서 B를 뺍니다. 에서 뭘 강조하고 싶다? 에서. A에서 뺄 거야. A인 것들 중에서 B인 것들은 다 뺄 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A, B, A인 것들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보면 돼. 이것들 중에서 B인 게 뭐야? 이거잖아, 이거. 이게 B잖아. 이건 B가 아닌 거. 이건 B인 거. 그치? A인 것들 중에서 B인 거는 빼세요. 그럼 뭐만 남아? 요것만 남지. 이게 차집합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굳이 이것도 조건제시법으로는 잘 안 하긴 하는데 X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주면 어떤 녀석을 원소로 갖는다? A의 원소인 거. 근데 동시에 뭐도 만족을 해야 돼? B의 원소는 아닌 거. 그거잖아. 맞죠? A인 것들 중에서 B가 아닌 것들만 골라주세요 라는 의미거든. 근데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고 나니까 다른 게 보인다, 그치? 뭐요? A인 거. A. B는 아닌 거. B예요. and. 교집합.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지. 그치? 네, 차집합은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음에 배우는, 아마 내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배우게 되면 교집합과 합집합, 전체집합과 여집합에 대한 내용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차집합이 나오면 무조건 얘로 바꾸세요 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잘 기억해놔. 자, 다시 어떻게 간다? A에서 B를 뺍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빼기라는 기호는 어떻게 해주고 교집합으로 바뀌면서 뒤에 거를 여집합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뒤에 거. 알았죠? 알았죠? 네. 예, 그렇게 바꿔가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너무 저기 같다. 서로소. 서로소라는 거는 우리가 서로소라는 단어 언제 처음 배웠어? 중학교 때 뭐 하면서 배웠어? 수가 서로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4와 5는 서로소죠. 6과 7도 서로소죠. 6과 8은 서로소가 아니죠. 그때 말하는 서로소는 뭐야? 약수에 대한 얘기지? 네. 약수가 어떤데? 같은 게 1 빼고. 그렇지. 1 외에는 공약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두 수는 서로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근데 1이라는 놈은 모든 수가 갖는 약수니까 그거는 무시하고 생각하면 결국 겹치는 공약수가, 공통되는 약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집합이 서로소라는 거는 결국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벤 다이어그램 자체가 서로소의 정의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호로 쓰자면, 굳이 쓰자면 이거지. N, A, 교, B 얼마? 0 또는 A, 교, B가 뭐야? 공집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서로소의 정의가 되는 거죠. 알았죠? 알았죠? 네, 이런 둘의 관계를 이르는 말이라서 서로소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집합 A와 집합 B 서로소일 때를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네. 이거 하고 나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경우의 수 끝부분을 하거나 아니면 확률을 배우고 나면은 사건이라는 단어를 등장을 시키는데 내가 수학 하에서는 사건이라는 단어를 원래 나는 쓰거든. 안 쓴 쌤들도 많은데 왜냐면 확률에서 주로 쓰는 거라. 사건으로 넘어가면 배반과 독립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확률에서 하는 거라서 지금은 그냥 들은 그런 게 있어. 집합이랑 똑같은 개념을 확률에서 배운다라고만 생각해. 근데 그때 서로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자? 뭐 어디로 가기는? 문제를 풀러 가야죠. 신난다, 그죠? 네. 자, 이제부터는 연산을 할 거야. 집합이라는 걸 말 그대로 연산, 계산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계산을 할 때 이제 뭘 잘 그려주면 되겠네. 다시 입으세요. 에어컨 켰어요. 벤 다이어그램. 이제부터는 열심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갈 겁니다. 물론
뭐 약식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계산을 해도 돼. 150번으로 가볼까요? A X바,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어떤 거? 10보다 작은 홀수 자연수. 뭐뭐 있어요? 1, 3, 5, 7, 9. 맞니? B라는 집합 X. X는 뭐야? 10의 양의 약수. 뭐뭐 있어요? 1, 2, 5, 10. C라는 거는 4의 양의 약수. 1, 2, 4. 됐나요? 예. 그렇게 집합들을 다 만들어 놨어. 그러고 나서 뭐 하래? A 합 B, 괄호 닫고 교집합 C를 구해보래요. 다시 뭐라고? A, B의 합집합의 교집합의 C를 계산을 해달래. 자,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자. A와 B는 겹치는 게 있나요? 1, 5, 일부분만 겹쳐요. A와 B는 어떤 관계에 있겠네? 이런 관계에 있겠네, 그지? 그 다음에 B와 C는 1, 2 겹칩니다. 맞죠? B와 C도 일부 밖에 비가 많이 오나 봐. 에어컨에서 물이 또드득. 보내줄 때 된 거 아니에요? 뭘 보내? 에어컨을 보내? 그럼 누가 뭘 어떻게 해? 이번 여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름 지난 거 아니에요? 어? 여름 지난 거 아니에요? 여름이 지났다고 갑자기? 아, 어제가 입추기는 해. 근데 다음 주 토요일이 말복이잖아. 이제는 뭐 근데 요새는 뭐 9월 10월까지 더운데 뭐. 어제 또 안 떨어지네. 칠 때부터 후뚜 아, 그랬어? 자, 아무튼 가자. A, B, C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적당히 이렇게 겹칠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가자. 아요? 네. A, B, C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누구 있어? 1이요. 2는 B, C만 겹칩니다. 맞죠? 5는 A, B만 겹치네요. 그럼 A, C만 겹친 건 없어? 응, 없어. 여기는 점. 아무것도 없다. 그냥 비워두던가. 됐죠? 네. 풍. 그 다음에 뭐 A만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어? 7, 9? 3도 있어? 아, 3도 있네. 됐죠? B만 가진 거 10. C만 가진 거.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야? A 합 B교 C. 뭐야? 원래는 여기까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맞나요? A 합집합 B라는 요 집합이랑 C가 겹치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기. 누구누구만 있네? 1과 2만 있네요. 뭐 이렇게 가시는 거지. 연산법칙을 배우면 뭐 분배해가지고 뭐 좀 다르게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치? 됐죠? 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찾아도 되고, 또는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굳이 필요해 안 필요해? 뭐 벤 다이어그램이 더 빠를 수는 있겠지만 굳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치? 맞죠? A 합집합 B를 구해보세요. 뭐뭐 있어요? 1, 2, 3, 5, 7, 9, 10. 그리고 C 1, 2, 4 겹치는 거 찾아보세요. 교집합 1과 2만 동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뭐야? 1, 2 이렇게 해도 되고. 재영이 맞니? 자, 그러면 어디로 가자? 서로서 154번 기기. 몇 번이야? 154. 오케이, 154번. A, B, C, D, E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B라는 집합과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를 찾아보래요. 다시, 뭐 이거 나 침이니? A라는 집합이 뭐라고? A, B, C, D, E를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집합은 A, B. 자, 다시 뭐라고? A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B와는 서로 소인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집합의 개수, 또 집합의 개수가 아니라 원소의 개수로 해서 뭐 3개 이런 거 하지 마. 알았죠? 서로 소가 되려면 일단 A, B는 가져야 돼요.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절대로 A, B는 하나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A, B, C, D, E를 가지고 있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번엔 판국고처럼 풀어볼까? 2의 몇 승?
원소의 개수 승. 근데 그 중에서 A, B는 절대로 가지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이에 몇 승계? 3승계가 답인 거야. 알았죠? 오케이? 상민? 됐어? 그래요. 자, 계속 가보자. 너무나도 쉬워서 그래서 빨리 해버린 거야. 알았죠? 응. 165번. 까지가 오늘 숙제입니다. 165번이 아니라 유형 6번. 내일까지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요. 전에는 토요일이 앞타임이었고 일요일이 뒤라서 일요일 날도 막 검사하거나 뭐 숙제하거나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고 토요일, 일요일 숙제가 통째로 다음 주 토요일까지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내일은 숙제 검사를 내가 안 합니다. 예. 수원은 수토 항상. 근데 봐서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내일은 첨삭 없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4시, 7시 첨삭이 있습니다. 네, 일요일 날. 4시, 7시. 내가 시간 정해진 건 말 안 했지. 아직 미정이라고 했는데 4시, 7시 혜림쌤 된대요. 알았죠? 네. 콧방귀 낀 거야 지금? 근데 뭐 하다 말았니? 165번. 풀라고 했었어 내가? 165번입니다. 우리 윤호 키. 네. A 마이너스 1과 0과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4 B 2랑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랑 A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랑 A 교집합 B가 뭐래요? 땡큐. 마이너스 1과 2래요. 그때 상수 A를 구해보세요. 자, 여기서 너네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작업. 자, 어떻게 읽어준다? A 교집합 B가 마이너스 1과 2를 갖습니다. 마이너스 1과 2는 겹치는 곳에 들어가세요. 라고만 읽는 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된다? 마이너스 1과 2를 원소로 갖는다, 교집합에.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도 같이 있는 거예요. 교집합이라는 집합에는 마이너스 1과 2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겹치는 것으로서 얘가 2가 됩니다가 끝이 아니라고. 여기에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가 끝이 아니라 다른 원소 0은 절대로 겹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마 함정으로 있을 거야. 그래서 복수 정답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 가끔 있을 거예요. 알았죠? 일단 아무튼 가자. 뭐? 마이너스 1과 2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2예요. 그죠? 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2야. A제곱 더하기 A에 마이너스 6이 얼마야? 0이야. 2와 3 마이너스.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어. 그럼 두 개밖에 안 찾았으니까 괜히 여기서 뭐 마이너스를 갖도록 하는 거 이거 찾고 하지 말고 둘 다 한번 넣어보자. 첫 번째, 만약에 A가 마이너스 3이라면 A라는 집합은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1과 0과 2가 됐어요. B라는 집합 한번 찾으러 가볼까? 어떻게 나와요? 2와 마이너스 3 넣으면 6과 마이너스 3 넣으면 9? 자, 어때요? 겹치는 게 2는 겹쳤지만 마이너스 1이 없어서 얘는 탈락. 그쵸? 그럼 두 번째, A가 뭐? 2라면 A라는 집합은 뭐 안 써도 되지만 마이너스 1과 0과 2다. 그치? B라는 집합은 뭐가 돼요? 2를 넣어버리면 2, 1 계산이 안 된다. 2 빨리 넣어봐. 마이너스 1 됐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가 겹치는 거 맞다. 그치?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어떤 A를 찾아서 넣어봤더니 겹치는 게 2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서 틀린 경우도 있어. 근데 어떤 경우도 있다고? 세 개가 다 겹쳐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잘 나오진 않지만 어떤 경우도 있다? 6이잖아. 4. 어떤 경우도 있다? B를 찾아봤는데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기는 해.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탈락이에요.
이런 게 나온다고 가끔씩. 나올 가능성은 있다. 알았죠? 그렇게 해서 총 3가지 틀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줄게요. 알았죠? 지금은 아무튼 이 2개가 다. 알았죠? 끝! 오늘 여기까지. 자, 숙제는 167까지고요. 숙제는 B단계만 숙제로 나갑니다. 내가 A는 너무 쉬워서 안 할 거고 C를 안 하는 이유는 얘기했었지. 센 C단계가 문제 뭐 괜찮은 것도 있어. 난이도도 적당히 어렵고. 근데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저분해진 문제들이 많아서 센은 C는 일단 버릴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수고들 많았어요.